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. 지금부터 게들남님께 제보드릴 이야기는 사람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게 된 무서운 일입니다. 이 사건은 제가 20대 초반 2016년도에 겪은 일입니다. 그 당시 저는 취업 준비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실에서 보내다 보니 가슴 안쪽에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기분이 자주 들곤 했었습니다. 그러다 한날은 독서실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편의점 입구에서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종수라는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었죠. 종수야, 너 여기서 뭐해? 와, 너 진짜 오랜만이다. 나는 여기 볼 일 좀 있어서 잠깐 들렀지. 저는 간만에 만난 종수와 편의점에서 근황을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. 종수야, 넌 요즘 뭐하고 지내고 있어? 난 그냥 이것저것 몸 쓰는 일 하면서 지내고 있지. 종수의 신발을 보니 주로 현장직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안전화를 신고 있었고 신발 밑창에는 흙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뜩 묻어있는 게 보였습니다. 너 현장에서 일하는 거야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골 같은 데 있잖아. 그런 데 가면 일손이 항상 부족하거든. 거기서 일도 도와주고 돈도 버는 그런 일인데 이게 보람도 있고 진짜 재밌어. 종수의 말은 농촌이나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그런 외지를 찾아가 다양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왠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와 다르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종수가 내심 부럽게만 보였습니다. 그 일 나도 해보고 싶다. 나 요즘 답답해서 미치겠거든. 공부도 잘 안 되고. 야, 인생 별거 없어. 그냥 좀 내려놓고 살아. 네가 하고 싶으면 언제 한번 연락하든지.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다시 독서실로 향했고 종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뭔가 생각이 더 복잡해지면서 공부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고 저는 고민 끝에 종수와 같이 일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다만 매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바람도 쐴 겸 종수를 돕기로 했고 그렇게 며칠 뒤 다시 종수를 만나게 되었죠. 종수는 9인승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저희 집 앞으로 도착했고 그 차 안에는 초면인 남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고등학생으로 보일 만큼 앳되게 보이는 외모였습니다. 종수야, 이분들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혹시 같이 일하는 거야? 얘네들 이래봬도 나랑 같이 일한 지 꽤 됐어. 한 4, 5개월쯤 됐나? 그리고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시킬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면 돼. 그래? 근데 어떻게 아는 사이야? 별거 아니야. 그냥 모임에서 만났어. 처음 그 학생들을 봤을 땐 단순 청소년 봉사단체라고만 생각했고 어차피 종수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도 아니라 나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.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하는 한 마을이었고 그날 일을 도와드리기로 한 곳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작은 규모의 농가였습니다. 아이고, 총각들이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? 여기 시골에 살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. 오늘부터 한 이틀 정도만 고생 좀 해줘. 저희는 주인분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곧장 작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날 맡은 작업은 감자를 캐서 박스에 담고 옮기는 말 그대로 반복적인 노동이었고 평소 저는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아서 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정말 힘들고 죽을 맛이었죠. 저와 같이 작업을 하던 고등학생들은 제가 한 박스를 옮길 때 벌써 2박스를 들고 나르고 있었고
그걸 보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시골집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난 뒤 드디어 작업을 끝낼 수가 있었죠. 농가 주인분은 너무 고생했다며 하루 더 자고 가라고 권유를 했지만 그날 종수가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급히 정리를 하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. 야, 생각보다 할만하지? 근데 내가 힘을 쓰는 일을 안 해봐서 좀 힘들긴 하더라. 그래,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그래도 이 집은 좀 쳐줬다. 요즘 시골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부르는 게 값이거든. 자, 이건 너 이틀간 일한 일당이야. 저는 종수에게 16만 원을 일당으로 받았고 그 후로 2주마다 종수를 따라다니면서 갖가지 일을 하며 지냈었습니다. 몇 번 만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일하는 멤버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규영이라는 학생이었고 일도 곧잘 하는 데다 또 성격도 착하고 한마디로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 학생이었죠. 그래서 규영이를 볼 때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. 저 규영아, 너 오늘 일 끝나고 뭐해? 형이 너한테 밥 한 끼 사고 싶은데. 아, 밥이요? 죄송한데 제가 종수 형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서요. 규영이는 종수의 허락이 있어야지 저랑 밥을 먹을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했었고 저는 그 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작업을 끝내고 나서 저는 종수에게 규영이와 따로 밥을 먹으면 안 되겠냐고 말을 꺼냈더니 갑자기 종수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야, 넌 규영이 생각도 안 하냐? 하루 종일 일했는데 피곤하지. 너야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하지만 얘네들은 쉬는 날도 거의 없어. 종수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아쉽지만 다음의 기회를 잡기로 생각하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었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대략 2달 정도 지났을 때 늘 보이던 규영이가 보이질 않았고 저는 걱정이 돼서 종수에게 물어보게 되었죠. 종수야, 오늘 규영이는 안 와? 오늘 몸이 좀 안 좋다네. 뭐 어쩔 수 없지. 그런데 그 뒤로도 규영이를 만날 수 없었고 그때마다 규영이의 소식을 종수에게 물으면 매번 핑계를 대면서 그냥 넘겨버렸습니다. 야, 얘네들이 내 정식 직원도 아니고 바쁘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뭘 자꾸 그렇게 물어보냐? 종수 말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너무 규영이를 좋게 봤던 터라 뭔가 잘 챙겨주지 못한 그런 아쉬운 감정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종수와 일을 하면서도 문득 저도 얼른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작업을 끝으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. 그 후로 1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고 나서 나름 괜찮은 조건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. 종수를 따라다니면서 워낙 힘든 일을 많이 해본 탓에 제가 하던 업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종수에게 큰 도움을 받은 것 같아 너무 고마운 생각뿐이었죠.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 첫 여름 휴가를 맞이했고 저는 바람도 쐴 겸 종수와 처음 일을 했었던 강원도 홍천을 가보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. 거진 2년 만에 찾아갔었고 오랜만에 갔음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이라 예전 기억들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죠. 그리고 감자 밭일을 도와줬던 그 주인분들이 생각이 나서 저는 그 집을 찾아갔었는데 그 집을 들어가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. 집 안에는 갑자기 사라졌던 규영이가 앉아 있었는데 반갑기도 하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규영이에게 물어봤었죠. 규영아,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? 아, 저 여기에서 살게 됐어요. 뭐 집주인분도 좋고 그냥 여기서 일 도와주면서 이렇게 지내요.
규영이는 오로지 본인이 원해서 살게 된 거고 여기서 지내다 보니 편하고 좋다는 말을 했었는데 한창 젊고 미래가 밝을 나이에 왜 이런 시골에 박혀 있는지 제 생각엔 너무 이상하기만 했었습니다. 규영이, 너 혹시 종수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아니지? 아, 아니에요. 그냥 제가 좋아서 있는 건데. 그리고 형, 좀 있으면 집주인분들 오시니까 그 전에 나가주세요.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규영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이었고 저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종수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물어보게 되었습니다. 규영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내용이었죠. 그러니까 규영이는 17살 때 집을 나와 각종 나쁜 짓을 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때쯤 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출팸을 모집한다는 글을 받고 그 내용은 숙식을 제공한다는 단순한 글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연락을 하고 만났더니 글쎄 가출팸 방장이 바로 제 친구 종수였고 그때부터 종수를 가족처럼 따르면서 지내게 되었다고 했죠. 지금까지 일하면서 돈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규영이는 종수를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고 종수랑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종수가 이 집을 소개해줬고 여기서 지내면서 일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는데 규영이는 본인이 내키지 않아도 딱히 선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종수 말을 듣고 여기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.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18살 미성년자였지만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이제 성인인 나이라 본인이 여기가 마음에 들고 좋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숙소로 들어오자마자 곧장 종수에게 연락을 했었죠. 종수야,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? 나 규영이 만나서 다 들었어 임마. 네가 진짜 사람이야? 야, 말이 좀 심하다. 어차피 걔네들 집 나와서 다 갈 데 없는 애들이야. 부모한테 버려지고 길에서 굴러다니던 애들인데 거기서 잘 살면 좋은 거 아니야? 걔네들 인당 몸값이 얼만데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다 살 곳까지 만들어준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난 모르겠네. 그리고 너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너도 같이 나랑 일했잖아. 만약 문제라도 생기면 너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지. 종수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만약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삼게 되면 저도 같이 엮을 거라는 그런 협박을 했었고 거기서 저는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. 그 뒤로 종수와는 아예 연락을 끊게 되었고 가끔 규영이가 생각나서 찾아가곤 하는데 다행히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여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인신매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종수가 가출팸이란 모임을 만들어서 가출한 남자 학생들을 모아 일손이 필요한 곳에 돈을 받고 넘겼다는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죠. 규영이 말고도 가출팸에 가입된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이런 생각만 하면 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. 그 당시 저도 어린 나이였고 종수에게 협박을 당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만 남긴 섬뜩한 일이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